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오늘 낮 고견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영상 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강원 북부 산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죠. 오늘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도 오후에 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체감상 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의병대장 민공호 평전 발간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또 기획전시회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죠. 11월 17일 금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17개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해 학교 폭력 예방과 음주 예방 등 학생 생활 지도 강화, 또 학교 전담 경찰관과 연계한 보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계부채는 줄고 있지만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 내 총생산 대비 도내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 가계부채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은 대학 재학 기간 중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한 번에 한해서 지원하고 납부 잔액 또는 등록금 고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엔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대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선거구나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또 이런 가운데 여야 정당 당 안팎으로 또 계파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또 윤곽이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강원 정치권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 양당으로 분할된 정당 구조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내년 총선이 4월 10일 날 치러지는데요. 현재 신당 창당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강원 지역 정치권 분위기는 좀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면은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준석 신당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주류를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면서 신당 창당설을 좀 띄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준석 신당에는 여권 인사들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 창당이 될 경우 내년 선거 전국에 크고 작은 좀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 같은 열기가 좀 보수색이 짙은 강원 지역에서는요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전 대표와 인연이 있는 강원도 쪽 인사들이요 신당과는 좀 오히려 선긋기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전 대표가 영남권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고요. 아직 강원도에서 이렇다 할 활동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이준석 신당이 창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경우에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인사가 좀 나올 것으로 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관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김기현 국힘 이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은 현재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휘를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비명계 또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좀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좀 분당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 비이재명계, 한마디로 비명계라고 하죠. 이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요,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화 상식이라는 모임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그 김종민, 윤영찬, 이현욱, 조웅천 이렇게 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요. 향후 비명계 의원이 추가 합류해서 세력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들이 그 탈당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선을 그었고요. 내년 1월 전까지 당 지도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변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결단 내릴 것 같네요. 예. 예, 그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결사체는요. 이날 그 기자회견문에서요. 윤석열 정부의 독선, 독주,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친명 당선, 뭐 비명 낙선 운동 같은 강성 팬덤 정치와 같은 강성 팬덤 정치와 가감하게 결별을 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4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한 40명 내지 50명의 의원이 더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내에서는요, 일단은 그 현역 민주당 의원이 아시다시피 원주 송기현 의원과 춘천 허영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면요, 평소에도 그 강성 지지층의 극렬 행동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을 많이 표하면서 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좀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좀 유력 후보들이기 때문에요, 비명계 의원 모임에 좀 합류를 해서 당을 좀 정면 비판하는 이런 상황은 좀 예상하기 힘들고요. 예. 일단 정치권 상황에 따라서 이들의 좀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렇습니다. 선거는 구도와 인물 싸움인데 일단 구도가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질지 아직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인물과 구도는 또 둘째치고 룰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어요. 선거가 이제 4개월여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은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이요, 선거일 1년 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법대로라면 지난 4월 10일까지 획정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 7개월이 지났죠. 지금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요,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를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가요, 지난 7월 회의를 끝으로 4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법정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이 사무도 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강원권에서는 현재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인제죠. 가불로 나눠져 있는데 이 춘천의 단독 분구가 될 것인가, 좀 이 현재의 기형적인 형태가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획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이것도 관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나중에 정말 이 최종의 순간에 이 정치적 계산으로 확정될 가능성, 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이요,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확정된 것이 좀 다반사인데요. 역대 선거구 획정 시기를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2008년 18대 총선에는 선거일 47일 전에 확정이 됐고요. 또 2012년 19대에는 44일 전, 2016년 20대 선거에서는 42일 전이었고요. 바로 직전 선거였죠. 2020년 21대 선거는 39일 전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확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 달 전에 됐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춘천시 일부 지역과 철원, 하천, 양구를 쪼개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만약 남은 기간에도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이 선거구를 춘천 단독 분구로 떼낼 경우에요. 철원, 하천, 양구 지역이 또 인구 상한선 기준상 타 선거구에 좀 편입되고 재조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인접 선거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선거구 일정이 늦어지면요, 결국은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지역구, 선거구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좀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제를 돌려보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3만 원인 것은 다들 아시는데 지금 이 한도가 좀 더 완화될 전망이라고요. 예,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쉽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김영란법 주부 행정기관인 권익위가요. 어제 한국 외식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에 계속 3만 원으로 유지됐는데요. 외식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한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니 이제 발맞춰서 국민의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네. 권익위는 앞서서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가 있고요. 이번 식사비 역시도 좀 주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는 거는 이 기준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 조성에 2조 가까이 비용이 든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왔군요. 예, 강원 도지사와 원주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강원형 반도체 사업 육성을 지금 집중 추구하는데 가장 지금 걸림돌이라고 지적이 된 것이 바로 물과 전기였습니다. 네. 즉 전력과 용수 시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문제였는데 지금 대략적인 시설이 한 1조 한 8,600억, 한 2조 가까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좀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신규 부지를 확보해서 반도체 공장과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우선 물 같은 경우는 하천댐의 공급용수를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전력은 동해안의 전력을 끌어와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평택 삼성 공장을 기준으로 볼 때요. 1일 하루 용수가 50만 톤. 전력의 경우는 2,000메가와트 규모가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규모의 용수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요. 북한강 의암호에서 원주시까지 이어지는 용수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이 비용이 한 1조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어허. 또 전기 같은 경우는 송전탑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선로를 설치하는데 한 8,500억. 그래서 한 물과 전력을 끌어오는데 총 해서 한 1조 한 8,600억이 든다. 이렇게 추산이 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강원도는요, 산업단지 조성 비용은 일단 사업 시행자는 기업 부담이지만은 이렇게 좀 거액의 인프라 구축비를 감안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과 전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조 가까이 비용이 추산되고 있다. 쉽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의병대장 민궁호 평전 발간 북콘서트 또 기획 전시회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박타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군요. 의병대장 민궁호 평전 발간 북콘서트가 이제 개최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에 살고 있어도 민궁호 대장에 대해 모르시거나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 민궁호 대장은 일제강점기 시대 원주의 대표 의병대장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궁호 의병대장에 대해 집필된 책이 현재까지 없었는데요. 강원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병대장 민궁호 평전 발간 사업에서는 을미, 을사, 정미의병으로 이어지는 원주의 의병 활동에 대해 연구하고 또 자료를 축적하며 전문 학술서 발간을 비롯한 북콘서트, 기획전시회, 포켓북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내달 발간 예정인 의병대장 민궁호 전문 학술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학술서는 연세대학교 심철기 교수, 한밭대학교 김헌주 교수, 고려대학교 한성민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서 저자인 연세대학교 심철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또 의병대장으로 이제 민궁호 의병장을 알고는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순국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또 원주 시민들은 많이 알지만은 또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그 원주의 독립운동가 의병대장 민궁호 의병장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의병대장 민궁호라는 이제 작은 소책자가 나왔지만은요, 제가 이제 12월 중순, 하여튼 12월 말쯤 되면은 그 시대 국제관계부터 시작해서 민궁호 의병장의 활동, 민궁호 의병장과 함께했던 다른 의병장들의 이야기까지 다 담은 두엄한 책이 나올 겁니다. 책 제목은 지금은 의병대장 민궁호와 원주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궁호 의병대장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죠? 네, 민궁호 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병인데요. 의병이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해 싸우는 구국민병입니다. 민궁호 의병대장은 약 25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군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봉기를 일으켜 일제에 맞서 싸웠는데요. 7개월가량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 약 100여 차례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전투를 벌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탄환이 바닥나게 되면서 촌락이 점령당하고 민궁호 의병대장 또한 잡히게 됩니다. 이 다음 날 동료들이 일본군을 습격하자 포로를 데리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민궁호 의병대장을 사살해 43세에 순국하게 됩니다. 이때 민궁호 의병대장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강한 도적, 외와 싸워 서로 이기지 못해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영원히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북콘서트에서 만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경리 문학관에서 토지 한국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원주의 의병대장인 민궁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이렇게 원주에 훌륭한 의병대장이 있었구나. 7개월 동안 거의 200회 전투를 했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전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길 건너 치학체육관 옆에 보면 민궁호 의병장 동상도 있고 콘서트에 나왔던 평전을 쓴 때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있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봐도 그 의병장님 동상이나 기념비 쪽에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어요. 민궁호 의병장님을 또 우리나라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북콘서트를 또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까지군요. 또 원주문화원 전시실에서 영웅이 살아있다 기획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의 방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서는 성화 봉송 투어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준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두관선 홍보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두관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그 개최 일시가 언제죠? 내년 1월 19일부터 네. 2월 1일까지 그 14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아, 내년 1월 19일이요. 이제 뭐 예. 2달 정도 남은 건가요? 예, 그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뭐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주 뭐 조직이 전 직원이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준비를 상황이 어떠냐 지금 여쭤볼 게 한둘이 아닙니다만은 네. 개괄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 올림픽 뭐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의 선수들이 참여합니까? 80 역대 최대 규모로요. 80여 개국에 한 1,900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가합니다. 그리고 예. 그 외에도 코치나 감독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등을 합치면 한 15,000여 명 정도 참가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입니다. 네, 이 숙소가 또 일단 제일 이런 그 선수단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또 빈대 때문에 또 빈대 또 퇴치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선수촌은 저기 강릉 원주대학교의 이제 기숙사를 활용하고요. 네. 정선의 이제 회원 리조트에 그 숙소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내부 공사라든가 이제 개보수 공사 그런 것도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손님만 예. 맞으면 되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현재 또 강원도 지역에 성화 봉송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현재 일정이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제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원주에서 이제 육민관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네. 성화 투어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예. 뭐 한 2일이나 2, 3일 정도 간격으로 쭉 이제 또 그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원주가 11월 28일이군요. 예, 28일 오후 2시부터 예. 예정되어 있고요.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 18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정도를 돌았습니까? 성화 봉송 투어. 지금 한 7, 8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예. 7, 8개 시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예, 예. 이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열기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참여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특히 네.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좀 성화 봉송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예, 많은 관심을 갖고선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또 이제 모든 경기는 직접 관람이 가장 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 입장권은 이미 그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또 대부분의 경기 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도 들었기도 했고요. 이 티켓이 좀 어떻게 나중에 배부가 되는 겁니까? 우선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모바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티켓 예매하신 분들이 이제 입장하실 때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온라인 티켓 예매는 그 강원2024.com이라고 하는 저희 그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예매하고 관련된 세부 내용도 확인하시면서 이제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 이제 예. 현장에서 그 예매가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관중 편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그 온라인 예매를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티켓 예매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예,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강원2024.com. 예. 저도 이제 강원2024.com. 네. 저희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다 하지만은 일찍 검색하는 사람이 입장권을 또 확보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대회 좀 성공적인 개최, 정말 도민들과 함께 또 나중에 또 전 국민적인 또 열기로 확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 직전에 또 자주 또 제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홍보 말씀 좀 또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이번 대회는 저희 정부와 국민이 이제 함께 준비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미래 우리나라를 세계 알리고 빛낼 수 있는 유망주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그리고 교육의장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회 직전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두관선 홍보팀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